안녕하세요. 맛집 설명서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시야 아리아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리타상은 경력 35년의 스시 장인입니다. 부모님이 스시야를 운영하셔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시를 배우기 시작했고 도쿄의 유명한 스시야인 기요타에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신라호텔 일식당 부흥을 목표로 스카우트 되었고 2003년부터 16년간 아리아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꽤 능숙하신 편입니다. 2003년 신라호텔 일식당은 흔한 동네 일식당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건희 회장의 오더를 받아 현재의 아리아케로 변하게 되었고 아리아케는 스시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본 조선호텔에서도 일식당을 지하에서 20층을 옮기고 유명한 스시야인 큐베이에서 마츠모토상을 영입하면서 스시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 후 모리타상 마츠모토상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독립하여 가게를 오픈하게 되고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또 다른 가게를 오픈하면서 현재 너무나도 많은 스시야가 한국에 있죠. 신라호텔 식당은 2층에 있죠. 8선이 먼저 보이고요. 바로 옆에 아리아케가 있습니다. 8선도 언젠가 가볼 날이 있겠죠. 많지는 않지만 몇몇 손님들이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아케는 스시야가 아니라 일식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사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편이죠. 스시 다치는 일반석과 모리타상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모리타상석은 손님 좌석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3명 방문 시 신라호텔 멤버십이 있으면 33% 할인이 되기 때문에 3명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칼은 2개가 미리 세팅되어 있었는데요. 조금 신기했던 건 다시마가 도마 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시야에서 생선 숙성을 할 때 다시마를 이용한 곰부지메라는 숙성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아리아케는 흰살 생선을 즉석에서 한 번 더 곰부짐하여 주시네요. 이렇게 주는 곳은 처음이었는데요.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광어 지느러미인 엔가와와 광어 뱃살을 다시마 위에 잠시 올려두고 전복 먼저 손질해 주십니다. 전복 크기가 제 손바닥만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전복의 풍미는 조금 약한 개우 소스였는데요. 다른 가게와는 식감이 아예 다르네요. 입자감이 살짝 거친 느낌입니다. 와사비와 함께 주시는데 커다란 전복과 함께 먹으니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전복은 익혀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매생이와 굴이 들어간 스이모노가 나오고 곧바로 스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느닷없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묵직한 돌직구 스시 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스시는 숙성 광어입니다. 1차로 숙성을 하고 자른 뒤에 도마에서 다시마 위에 올려서 2차로 다시 한번 숙성을 해서 그런지 부드러움과 감칠맛을 동시에 아주 잘 살렸습니다. 첫 점부터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 스시는 실파를 더한 광어 지느러미가 나왔습니다. 역시 즉석에서 다시마에 한 번 더 숙성을 했고요. 씹는 맛이 일품인 엔가와인데 자잘하게 칼집을 내주셔서 재료의 식감과 맛을 훨씬 더 살린 느낌입니다. 엔가와는 보통 아부리로 해서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상당히 맛이 괜찮네요. 점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꾸라 우니동을 준비해 주시네요. 이꾸라와 우니를 정말 엄청나게 퍼주십니다. 이꾸라는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채취를 하는데요. 그때 오면 생 이꾸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이 지나면 모두 냉동 이꾸라라고 하는데요. 아리아케 이꾸라는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비린 맛이 정말 1도 없어요. 우니는 캐나다산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푸짐하게 주셔서 재료를 아낌없이 준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습니다. 우니도 그 맛이 끝내주네요. 바삭한 김에 우니와 이꾸라를 올려서 한 입 먹어보니 너무 맛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재료에서 오는 맛은 너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메뉴였습니다. 곧이어 무늬 오징어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시소가 있고요. 오징어 특유의 질척거림이 전혀 없이 넘치는 감칠맛만 남았네요. 무늬 오징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참치. 먼저 주드로와 오드로가 준비되었는데요. 멕시코산입니다. 선도가 끝내주네요. 참치 부위에 대해 여쭤봤더니 책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 배꼽이죠? 이거 가운데가 전부 다 감이에요. 근데 여기 주도로 있잖아요. 이거. 여기가 첫 주도로. 번째 주도로. 여기가 주도로. 핑크색이 여기가 주도. 주도로, 오도로, 이쪽 시모그리라는 도로고 자바라는 세 도로가 이쪽에 있네. 네, 여기 다 세 도로. 여기 이쪽에 핑크색이. 뭐 전부 다 가운데는 아kam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전체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스시 주시는 것만 찍었었는데요. 참치만 특별히 촬영을 부탁드렸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리타상에 스시 쥐는 모습 잠시 보시죠.
주도로나 오도로 스시를 먹을 때 가끔 힘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걸림 하나 없이 지방의 고소함과 부드러움만 간직한 최상급 참치였습니다. 역시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왕우럭 조개가 나왔습니다. 조개류는 물기가 조금 있어 살짝 구워 수분을 제거하고 주십니다. 스시로 주시지 않고 바로 주셨는데 위에는 시치미를 뿌려서 주시네요. 이렇게는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좋네요. 또 하나의 독특한 단새우 동이 나왔습니다. 구루마에비로 알려진 보리새우를 오버로 넣고 그 위에 단새우를 푸짐하게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된 소스를 넣어주시는데요. 새우 머리와 내장을 염장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풍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단새우마저 평범하게 주시지 않네요. 아리아케 너무 좋습니다. 머리튀김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요. 맥주 생각이 간절했지만 참았습니다. 튀김은 보리멸 튀김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본 덴뿌로 오마카세에 가면 거의 항상 나올 정도로 인기가 많은 식재료죠. 바삭한 맛도 좋고 보리멸의 맛도 좋아서 상당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아까미. 두툼한 아까미를 통째로 먼저 간장에 살짝 절이고요. 네타 크기로 잘라서 한 번 더 간장에 절여서 스시로 주십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아까미 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끝장나는 손도입니다. 참고로 아까미는 스페인산이었습니다. 용롱한 아까미 집게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스시가 역대급으로 맛있었지만 아까미 집게는 정말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고 거의 끝물인 새조개도 나왔습니다. 새조개 역시 수분이 많아 살짝 구워서 주십니다. 새조개 특유의 식감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온 엄청난 크기의 게딱지, 내장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다리살이 나왔고요. 대게 다리와 내장을 올려 덮밥으로 주시네요. 남이 발라준 대게는 설명이 필요 없죠. 대게살이 들어간 게딱지밥 정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꽤 큰 갈치가 나왔습니다. 요즘 아부리한 갈치 스시는 종종 보는데요. 짚불로 훈연한 갈치 스시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갈치 크기가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스시로 지어주시지 않고 이불처럼 살포시 덮어주시는데 향긋한 짚불 훈연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맛있었습니다. 고등어는 고등어 봉초밥으로 준비해주시네요. 역시 엄청나게 큰 고등어가 나왔습니다. 고등어도 즉석에서 손질해 주시는데 속살이 붉은 것이 자연산이라고 하네요. 양식은 하얗다고 합니다. 가시도 빼주시고 껍질도 벗겨주시네요. 와사비를 듬뿍 올리고 시소, 생강, 깨로 만든 재료를 넣고 밥을 넣어서 말아주십니다. 칼집을 내고 아부리 하실 줄 알았는데 아부리는 안하고 백다시마를 올리고 위에 유자 제스를 올려주십니다. 사바보우즈시 위 백다시마도 무슨 공식처럼 되어있어서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죠. 푸짐하게 2점씩 주십니다. 오마카세의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가 나왔습니다. 역시 푸짐하게 1인 1 장어입니다. 아나고는 푹신한 스타일이 많은데요. 아리아케는 바삭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삭한 식감을 좋아해서 엄청 맛있게 잘 먹었고요. 양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배어들어 있네요. 정규 코스는 이렇게 끝이 나고 단골 지인 찬스로 앵콜 스시 몇 점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추가 비용을 받는다고 하시네요. 짚불 향이 기가 막혔던 갈치와 너무 맛있었던 아까미를 요청드렸고 역대급으로 맛있었던 우니도 한 점 요청드렸습니다. 아리아케는 별도의 식사가 없는데요. 그래서인지 아까미 집게로 막기를 말아주시고 간뼈 막기까지 말아주시네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타마고 막기가 나오고 코스는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디저트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라봉 셔벗을 요청드렸습니다. 마무리 녹차까지 마시고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청룡 열차를 탄 듯이 기분이 붕 떠 있었고 정말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리아케를 경험하면 다른 스시와는 못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모든 스시가 역대급으로 맛있었고 다른 스시야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샤리의 간도 완벽해서 튀거나 하는 느낌은 없었고요. 네타의 숙성도 좋아서 씹으면서 단 한 번도 걸렸던 적이 없었어요. 네타와 샤리의 온도, 타레의 양, 와사비, 접게, 재료 등등 초보인 제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다는 느낌만 받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특히 아까미 집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주먹으로 꽉 쥐어주시는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스시키가 조금 큰데요. 그 덕분에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지만 요새는 워낙 비싼 곳이 많아서 그렇게 비싸게만 느껴지지도 않네요. 그리고 신라호텔 멤버십을 할인을 받으면 오히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예약만 된다면 기꺼이 한 번 더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아리아케는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예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모리타상 예약을 잡기 위해서 200통 이상 전화를 했다고 하네요. 신라호텔 식당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분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명이서 방문을 하면은 33%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한 명은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죠. 특히 이렇게 가격이 높은 식당에서는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런치로 방문했지만 단골인 지인이 주문했고 1인 25만원 디너 오마카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할인을 받아서 16만 7천원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리아케는 사케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데요. 가장 저렴한 사케는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맥주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에비스 한 잔이 3에서 4만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그냥 스시만 먹었었습니다. 콜키즈 정책도 좀 독특한데요. 업장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등급의 술 판매 가격의 30%를 콜키즈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금액은 멤버십 할인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